백반증은 안 아프고 가렵지도 않은데 그냥 두면 안 되나요? 아무런 치료 없이 방치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더한스 피부과 대표원장 피부과 전문의 한지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만 막상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 피부질환 백반증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백반증이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한 명을 떠올리실 거예요. 바로 마이클 잭슨입니다. 그의 피부색 변화 때문에 백반증이 전 세계에 알려졌지만 피부가 갑자기 하얘지는 병이라는 오해가 생기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백반증은 단순히 겉에서 흰색으로 보이는 변화만으로는 정확히 원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반점이 생기는지, 피부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백반증이라는 질환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백반증을 이해하려면 먼저 멜라닌 세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피부색을 결정하는 건 멜라닌이라는 색소입니다. 그리고 이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세포가 바로 멜라닌 세포예요. 백반증은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세포 자체가 기능을 잃거나 사라지는 병입니다. 색을 만드는 공장이 멈춘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빠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갑자기 이를 멈추는 걸까? 겉으로는 단순한 흰 반점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몇 가지 원인이 서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자가 면역 반응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멜라닌 세포를 잘못된 표적으로 인식해 공격하는 과정인데 백반증 환자분들의 혈액에서 면역 신호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피부 내부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쌓이면 멜라닌 세포가 버티지 못하고 기능이 떨어지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강한 햇빛, 자극, 급격한 체중 변화, 피로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두 가지가 서로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산화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자가 면역 반응이 더 쉽게 유발되고 자가 면역 반응으로 멜라닌 세포가 손상되면서 다시 산화 스트레스가 더 높아지는 이런 악순환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유전적 요인입니다. 백반증 자체가 유전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멜라닌 세포가 산화 스트레스와 면역 반응에 취약한 체질이 가족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백반증은 단순히 색소가 줄어드는 피부 문제가 아니라 면역, 환경, 유전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하면서 멜라닌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는 복합적인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반증은 대부분 경계가 비교적 뚜렷한 흰 반점 형태로 시작하고 대부분 작은 동전만한 크기로 생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으로 퍼지거나 여러 부위에 동시에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마찰이 많은 부위, 무릎, 팔꿈치, 손가락, 입가 같은 곳에서 잘 보입니다. 하나 더 중요한 점은 백반증은 통증이나 가려움이 거의 없습니다. 초기에 그냥 피부가 하얘졌나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아 발견이 늦어지는 편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백반증은 안 아프고 가렵지도 않은데 그냥 두면 안 되나요? 하지만 백반증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색변화처럼 보이지만 아무런 치료 없이 방치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용히 넓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반증은 멜라닌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와 범위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는 작은 점이던 것이 갑자기 얼굴, 손, 목, 팔처럼 눈에 띄는 곳으로 확산되는 모습이 굉장히 흔합니다. 두 번째, 햇빛 손상 위험이 올라갑니다. 백반증 부위는 멜라닌이 없어 자외선 차단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쉽게 빨갛게 타거나 화상처럼 염증이 생기기 쉽고 장기간 반복되면 백반증 부위뿐만 아니라 주변 피부까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습니다. 백반증은 외모 변화가 눈에 잘 띄기 때문에 대인관계, 직업적 상황, 일상생활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초기 치료가 늦어지면 회복 속도가 떨어집니다. 멜라닌 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치료하면 색이 돌아올 확률이 훨씬 높지만 오랜 기간 방치할 경우 멜라닌 세포를 되살리는데 더 긴 시간이 필요하고 반응도 더딘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잠깐 백반증과 비슷해 보여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질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선, 곰팡이 감염입니다. 흰색, 옅은 갈색으로 보이면서 겉이 약간 밀가루처럼 일어나고 가렵거나 민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백반증은 표면이 아주 깨끗하고 거의 가렵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백색 잔비늘증입니다. 아이들한테 흔히 보이는 하얀 반점인데
건조함, 습진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경계가 흐려 보이는 반면 백반증은 경계가 비교적 뚜렷한 편입니다. 세 번째는 염증 후 생기는 저색소증입니다. 염증 후 색이 빠진 경우인데 원래 상처나 트러블이 있던 자리에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백반증처럼 점점 퍼지는 패턴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겉모습만으로 비슷해 보이는 질환들이 많아서 백반증은 정확한 진단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백반증은 혈액검사처럼 수치가 이렇게 나오면 백반증입니다 라고 단정되는 병은 아닙니다. 대신 백반증에서만 보이는 특징적인 검사 소견들이 있어서 이 조합으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우드램프 검사입니다. 특수한 빛을 비추면 정상 피부와 달리 백반증 부위는 유백색으로 선명하게 빛나면서 경계가 뚜렷해집니다. 이 형광 반응은 백반증에서 나타나는 매우 전형적인 소견이고 필요한 경우 피부 조직 검사를 시행해 멜라닌 세포가 감소하거나 사라진 소견을 확인하면 확정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단된 백반증은 여러 가지 분류법이 있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비분절형입니다. 가장 흔한 형태로 양쪽으로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분절형입니다. 몸 한쪽 신경절을 따라 국소적으로 생기는 형태인데 초기에는 빠르게 진행되다가 안정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혼합형입니다. 분절형과 비분절형이 동시에 나타나는 형태라 진행 방향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치료도 두 방향을 모두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합니다. 유형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백반증은 단순히 넓이만 보는 병이 아니라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치료 반응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백반증 완치가 되나요? 백반증은 완치라기보다는 조절하고 회복시키는 병이라고 보시면 가장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치료를 하면 색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충분히 많습니다. 그 치료로 첫 번째, 광선 치료입니다. 멜라닌 세포를 다시 활성화시키고 피부 속 염증을 조절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표준적인 치료입니다. 이 광선 치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NB-UVB 311나노미터 파장을 이용한 광선 치료입니다. 광선 통 속에 들어가 넓은 범위에 일정한 강도로 빛을 조사하는 방식이라 몸 전체나 큰 부위에 백반증이 있는 분들에게 많이 사용됩니다. 또 하나는 308나노미터 파장의 엑시머 레이저입니다. 이건 넓게 쏘는 방식이 아니라 국소 부위에 강한 에너지로 치료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엑시머 레이저는 얼굴, 손가락, 관절 주변처럼 치료 범위가 좁거나 정밀하게 접근해야 하는 부위에서 특히 효과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두 치료법의 공통점은 빛이 멜라닌 세포 주변에 면역 반응을 조절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멜라닌 세포 주변에 미세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도 해서 색이 돌아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줍니다. 두 번째는 국소 스테로이드나 면역 조절제입니다. 백반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자가 면역 반응을 낮춰 멜라닌 세포가 회복할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미세 펀치 이식술입니다. 최근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방식으로 0.4에서 0.8mm 의 아주 작은 펀치 기구를 이용해 정상 피부의 작은 조각을 백반증 부위로 옮겨 심어주는 수술법입니다. 시술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진 사이에서도 사용 빈도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하는 점이 있어요. 백반증은 멜라닌 세포가 약해진 상태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외부 자극이나 면역 스트레스가 반복되면 회복 중이던 세포가 다시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일상 관리가 치료 과정과 함께 꼭 병행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자외선 차단은 필수입니다. 강한 자외선은 멜라닌 세포에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치료 효과를 유지하려면 일상적인 차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마찰과 압박을 줄여야 합니다. 목, 허리, 무릎처럼 반복적으로 쓸리거나 눌리는 부위는 옷차림이나 생활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피부염은 바로 관리해야 합니다. 염증은 멜라닌 세포를 다시 약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라 가벼운 습진이나 자극성 피부염도 방치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수면, 스트레스, 체중 변동은 꾸준히 관리해주세요. 이 세 가지는 면역 반응과 연결되어 있어 백반증의 안정성과 회복 속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백반증은 오해가 많지만 정확히 알고 접근하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고 색이 다시 돌아오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더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